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 마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마야가 이제 지금 어떻게 국내에서 해외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차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마야의 인터페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마야를 가지고 어떻게 다뤄서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요 마야 인터페이스, 지금 요 화면 가운데에다가 제가 이제 요 모양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마야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요 글씨 써주는 거, 예전에는 요 글씨 쓰는 요런 기능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있지는 않고 직접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그런 서브 툴에서 모양을 만들어서 갖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입체적인 도형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들을 좀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제 요 기능, 여기 보시면 이렇게 T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T. 요거는 이제 텍스트 툴이라고 그래가지고 글씨를 쓸 수 있게 해주는 툴이에요. 이제 요게 이제 생긴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야 툴에서도 모션 그래픽, 3D 모션 그래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더 폭넓은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어떤 다른 3D 툴이든 2D 툴이든 아니면 영상 툴이든 다 똑같아요. 상단에는 이렇게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쭉 메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뭐 여기 모델링이라는 이제 드론 메뉴가 있고 있는데, 이 3D라는 부분에서는요. 3D라는 부분에서는 자, 파트가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모델링 파트가 있습니다. 모델링 파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분야예요. 모델링.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제일 초반에 배우기도 하고요. 제일 초반에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델링을 이 모델링 부분이 또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로 또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모델링 파트가 끝나고 나면, 이 모델링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이제 UV, 자, 2D 텍스처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텍스처 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우리가 작업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은, 자, 포토샵에서 하거나, 그리고 요즘은 서페이스 페인터라고 해가지고 서페라고 하는 그 이제 또 어도비에서 또 서비스를 하고 있는 툴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야 자체 내에서 직접 그냥 색상을 지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색상을 지정을 해서 만들어주는 방법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UV 텍스처, 그러니까 3D 모양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요 육면체를 모델링을 했는데, 얘를 전개도를 펼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사위 모양을 펼쳤을 경우, 자, 요렇게 십자 모양으로 주사위 전개도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3D 모델링, 만약에 캐릭터를 제작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도형을 제작을 했다라든지, 내가 앞면과 옆면, 뒷면의 색상을 별도로 아니면 다른 그림을 이렇게 넣어주고 싶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전개도를 펼쳐 주셔야 돼요. 이 작업을 UV 에디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텍스처를 넣어주기 위한 제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이제 모델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모델링까지 끝나고 나면 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그냥 모델링, 제품 모델링, 뭐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텍스처 작업하고 걔네들이 그냥 보여주기 정도, 뭐 카탈로그에 들어가는 이미지 이런 거라면은 여기서 끝납니다. 대부분이 작업이. 근데 근데 요즘은 거의 움직이죠. 그죠? 뭐 게임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광고, 자동차도 굴러가고요. 뭐 카메라도 뭐 이제 조리개가 열렸다 닫혔다라든지, 아니면
뭐 계속 움직이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는 리깅이라는 기능이 좀 필요해요. 여기 첫 번째가 모델링이면 이제 텍스처까지 두 번째 이제 리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깅. 이 리깅이라고 하는 요 파트는 뭐냐면 오브젝트하고 얘는 오브젝트. 자, OBJ라고 쓸게요. 오브젝트하고 그다음에 뼈, 조인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조인트. 이 두 개를 합쳐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조인트를 움직여줄 때, 이 OBJ, 오브젝트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끔. 자, 사람 같은 경우는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제 근육이 움직임으로 해서 이제 뼈가 움직여지는 건데, 여기서는 뼈를 그냥 뭐 근육 뭐 이런 것도 표현 가능하지만 그냥 뼈를 움직여서 오브젝트가 움직이게끔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요즘은 이제 여기서 리깅까지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모션 캡처라는 기능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모션 캡처, 영화라든지 아니면 게임에서도 FPS 이제 뭐 그런 총 쏘는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경우 이런 거 진행을 할 때 거의 동작을 실제와 비슷하게 표현을 해줘야 좀 많이 리얼리티를 좀 살려가지고 제작을 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 모션 캡처를 하는 스튜디오로 가서 촬영을 한 다음에 거기서 그 파일을 갖고 와서 내가 만든 캐릭터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면 그 캐릭터의 움직임이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야 자체 내에서도 그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의 뭐 게임 엔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뭐 리깅이 필요한가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리깅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OBJ, 오브젝트와 조인트를 연결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웨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웨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웨이트라는 기능은 뭐냐면 뼈 하나, 뼈에 뼈의 오브젝트가 어느 범위까지 반응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뭐 만약에 팔이 있으면요, 사람이 팔이 요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팔이 두 개가 있을 때 여기에 뼈가 요렇게 들어갑니다. 뼈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쪽 밑에 있는 뼈를 움직일 때 여기 팔뚝뼈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팔뚝뼈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뼈가 움직일 때 여기까지만 반응을 하고 얘는 반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전달을 해주는 기능이 이제 웨이트 기능입니다. 이 웨이트 기능이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도 높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용을 해보시겠지만 한번 느껴보시게 되실 거예요. 아, 굉장히 어렵다.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깅이 끝났어요. 여기 모델링에서는 모델러라고 하고 리깅을 하는 사람을 리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리깅이 끝나고 나면 자, 애니메이션을 하겠죠. 그죠?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이 리깅이 되어진 여기까지 작업이 다 되어진 캐릭터를 가지고 움직여주게 됩니다. 움직여주게 돼서 뭐 영화에 나오는 3D 캐릭터들 뭐 특히나 마블이나 아니면 어벤져스 아니면 뭐 DC 뭐 이런 캐릭터들 보면은 CG가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직접 뭐 가면을 쓰고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캐릭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그죠? 하늘을 날아다니고 뭔가 얼굴에 크게 상처가 있다든지 데드풀처럼 뭐 그런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 3D로 제작을 해서 거기에 합성을 해주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도 손에서 거미줄이 나와요. 그죠? 거미줄이 나오는 것까지야 뭐 기계적인 요소로 제작을 해줄 수도 있지만 자, CG로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가면을 쓰는 것과 동시에 갑자기 캐릭터가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죠?
건물에다가 거무줄을 쏘고 그리고 건물들 사이를 막 날아다닙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요? 뭐 연습을 하고 그러면 가능은 하겠지만 엄청난 위험성도 높다라는 얘기인 거죠. 촬영을 하다가 뭐 건물 사이를 날아다니다가 건물에 부딪혀서 다쳤다든지 어딘가 부러졌다든지 그런 기사들은 없었어요. 그죠? 대부분이 그런 위험한 부분들에서는 3D를 적용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성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이제 애니메이션 파트까지 다 움직임 모션까지 다 줘요. 다 주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렌더링이라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합니다. 렌더링. 이 렌더링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렌더링은 뭐 예전부터 굉장히 뭐 논란이 좀 많이 됐었어요. 뭐 V레이를 쓰냐, 멘탈레이를 쓰냐, 아니면 뭐 다른 추가 플러그인을 쓰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회사마다 좀 달라요. 회사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또 만약에 큰 애니메이션 기업에서 여러 작은 애니메이션 기업이라기보다 이제 소규모 이제 그런 기업들을 여러 모아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를 분담을 해서 그럴 때는 렌더러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맞춰요. 맞추지 않으면 색감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차후에 에펙이라든지 뭐 다른 영상 합성 툴로 색상을 맞춰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처음부터 아예 제작을 할 때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맞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V레이, 멘탈레이를 많이 썼지만 요즘은 이제 아놀드 렌더라고 해서 자, 가장 최근에 나온 렌더러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에는 이제 플러그인으로 조금 사용을 하다가 아예 마야에서 이제 멘탈레이를 좀 썼었는데 그 멘탈레이가 없어지고 이 아놀드 렌더러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좀 사용을 해서 렌더링까지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요 이제 파트를 왜 나눠서 요런 파트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마야 자체 내에서도 메뉴가 요 파트별로 메뉴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린 거라서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모델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리깅이죠. 아까 설명드렸죠. 리깅, 애니메이션, 그리고 자, FX라는 부분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저희 수업에서 일단 FX는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지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FX, 이 FX는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뭐 영화에서 재난 영화 같은 거 있죠.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든지 불이 났다라든지 아니면 뭐 쓰나미가 몰려온다라든지 건물이 부서진다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머리카락이 휘날린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펙트 FX 여기서 처리를 해줘요. 이제 파티클 입자 애니메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휘날리는 거 요것도 좀 약간 리얼리티를 좀 살려서 제작을 좀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아요. 과학적인 용어들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는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파트입니다. 이 이펙트 부분이. 그래서 FX를 다루는 사람들을 이펙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야에서 주로 담당을 했었던 부분들은 애니메이터의 역할,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에 있어서 뭐 광고에 들어가는 모델링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게임에 들어가는 애니메이션도 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두루두루 이 이펙트 부분을 다루는 그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델링하고 애니메이션 이쪽 파트만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펙트까지, 이 FX까지 좀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일단은 뭐 시간을 좀 많이 두고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엄청나게 이제 재밌는, 멋있는 것들을 다루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렌더링까지 해서 제가 설명드린 이 네 가지 파트 플러스 이 FX라는 부분이 있고요. 커스터마이즈 같은 경우는 메뉴를 또 내가 직접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로 쓰는 메뉴들 위에다 배치를 여기서 진행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진행할게요. 여기 위에 메뉴를 보시면 뭐 파일, 에디트, 크리에이트, 셀렉트, 모디파이, 디스플레이, 윈도우까지는 모든 메뉴가 다 똑같아요. 항상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델링, 리깅, 그죠? 애니메이션, FX, 렌더링. 자,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부분, 지금 보시면 렌더링 파트라서 라이팅, 쉐이딩, 텍스처링, 렌더, 톤, 스테레오 뭐 이렇게 쭉 있고요. 그죠? 여기 애니메이션 볼까요? 여기도 보면 키, 플레이백, 오디오, 비주얼라이즈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메뉴들이 좀 바뀝니다. 하지만 매번 할 때마다 또 귀찮아요. 그죠? 이거 바꿔주기가. 그래서 여기 요 화면을 요 마야 인터페이스라고 적혀 있는 요 화면을 뷰포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뷰포트에서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러주시면요. 저 메뉴가 한 번에 다 나옵니다. 뭐 추가적인 메뉴들도 나오기도 해요. 추가적인 메뉴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뭔가 없어졌나요? 지금 추가적인 메뉴도 예, 메뉴가 없어졌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 이제 메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이런 이제 메뉴들이 추가적으로 메뉴들을 여기서 다 진행이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뭐 화면을 두 개로 나눈다든지,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서 사용을 하셔도 뭐 똑같고요. 여기서 사용을 하셔도 모든 메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게 더 편하다, 저게 더 편하다. 자,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자, 뭐 이렇게 종이 모양의 폴더 모양의 이런 이제 아니면 디스크 모양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이런 게 있어요. 자,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새로운 파일, 그죠? 여기 새로운 파일, 그 다음에 오픈, 여는 거, 그리고 얘는 저장하는 거, 얘는 뒤로 가기, 언도, 앞으로 가기, 리도입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전체적인 걸 선택을 할 것이냐, 전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뭐 객체별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점선면을 선택을 할 것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부분은 자, 어느 부분은 선택을 하고 어느 부분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그때 리깅이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그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선택하는 부분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자, 계속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석 모양이 있어요. 자석 모양은 스냅 기능입니다. 스냅 기능은 점하고 점 위치,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이동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냅 기능을 사용하면 얘가 여기까지 딱 맞게끔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과 면, 요 간격을 자, 딱 맞춰줄 때 많이 정리를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심메트리는 좌우 대칭 작업 기능이고요. 자, 요 부분은 이제 노드나 뭐 히스토리 뭐 이런 거를 히스토리에 맞춰서 내가 사용했었던 기능들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이런 거 맞춰주는 기능인데 자, 요거는 나중에 노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맞춰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렌더링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 앞에 요 필름 요 타임 슬레이트 같은 요 아이콘들은
렌더링, 이미지로 뽑아내는 요 현재 요 보이는 요 뷰포트 요 부분들을 이미지로 뽑아내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알 모양처럼 개구리알처럼 생긴 얘는 하이퍼 쉐이드라고 해서 색상 또는 재질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손전등 같이 생긴 거 있죠. 이거는 라이트를 관리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에는 이제 간략하게 윗부분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부분은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품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뭐 스튜던트 버전 있겠죠. 그죠? 스튜던트 버전을 사용을 하신다면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아이디가 여기 표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커다란 네모 요 박스가 있는데 요 부분들 창이에요. 뭐 채널 박스 여기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채널 박스 자 모델링 툴킷 어트리뷰트 에디터 휴먼 IK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보시면 뭐 레이어 아니면 애니메이션 관리하는 창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따로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는 인터페이스를 바꿔주는 거. 지금은 클래식이라서 자 기본 디폴트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여기 뭐 애니메이션이나 리깅이나 UV 에디트나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바꿔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서.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자물쇠 요 아이콘이 있는데 이 자물쇠 아이콘은 뭐냐? 인터페이스가 내가 잘못하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땡땡땡 있는 요런 땡땡땡 있는 요런 부위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을 잡고 이동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그런 것들이 이동이 안 되게끔 사라지지 않게끔 잠궈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클릭해 주시면 자 그런 거고요. 자 여기 가운데 화면은 뷰포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뷰포트고요.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시는 거는 퍼스펙티브 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뷰포트도 각각 이제 여기 메뉴들이 또 다 들어가 있어요. 보는 방식을 바꿔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모델링 들어갈 때 제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얘는 뭐냐면 셀렉트예요. 셀렉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얘는 자 라소 툴이라고 하죠. 라소 툴. 내가 선택하는 범위에 이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여기에 있는 점이나 요런 선이나 그리고 요런 면이나 요런 면들을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을 해주는 객체도 선택이 가능하죠. 오브젝트도 선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점선면 여기서는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선면 요거를 또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브러쉬 툴인데 얘는 자 점선면만 가능합니다. 점선면만 내가 이렇게 브러쉬로 한번 쓱 긁어주면 내가 지나간 부분들이 다 선택이 되어지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무브 툴입니다. 무브 툴 이거 무브 툴 굉장히 많이 써요. 그죠? 여기 툴은 다 써요. 여기 굉장히 많이 쓰는 툴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자 로테이트 툴이에요. 로테이트 툴.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아래 얘는 스케일 툴입니다. 스케일 툴. 자 매번 쓸 때마다 와서 클릭하고 움직이고 클릭하고 회전시키고 요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셀렉트는 Q 단축키를 쓰고 있습니다. 무브는 W를 쓰고 있고요. 로테이트는 E라는 단축키를 쓰고요. 스케일은 R을 쓰고 있습니다. 자 QWER이에요. 요거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롤을 하는 학생들은 한 번에 알아듣습니다. QWER 스킬을 사용을 하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요 QWER 여기 마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일 많이 쓰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시려고 안 하셔도 몸에 배시게 될 겁니다. 몇 번만 하시면.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하단에 있는 요거는
여기는 이제 계속 아이콘이 바뀌어요. 내가 썼었던 아이콘들에 대한 지금 쓰고 있는 아이콘이 뭔지, 뭐 툴이 뭔지 요거를 표시해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단축키는 있지만, 자, 뭐 굳이, 자, 요거는 하시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4개의 또 창이 있는데, 자, 지금 요거 그냥 큰 네모 하나, 이거는 뷰포트를 하나로, 퍼스펙티브 뷰로 이렇게 크게 하나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얘는 4개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자, 눌러보면서 볼까요? 눌러보면서 보시면, 얘는 지금 현재 하나니까 안 보이죠? 얘를 누르면, 자, 얘는 화면이 4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자, 탑, 프론트, 사이드, 퍼스펙트 4개로 보여지고요. 그것마다 여기 각각의 이렇게, 자, 기능들이, 메뉴들이 다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화면 구성을 잡아주실 수도 있고요. 뭐 탑, 프론트, 사이드, 퍼스펙트 요거 위치도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자, 얘는 4개로 나눠주는 거였지만 얘는 2개로 나눠주는 기능이에요. 2개로. 자,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2개로 나눠지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 눌러주시면 퍼스펙티브 뷰로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자, 아까 전에 제가 메뉴를 보기 위해서는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셔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스페이스를 짧게 눌러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2개로 나눠지는 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전에 요거 2개로 나눠지는 화면 2분할로 잡아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탁탁 쳐주시면 내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화면을, 뷰포트를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웃라이너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아웃라이너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자, 내가 사용한 기능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마야 인터페이스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타입 메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타입 메쉬 요게 지금 들어가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드시면 여기에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리스트업으로 쭉 보여질 겁니다. 자, 밑에는 이 마야라는 툴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 프레임별로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플레이 해주는 요 기능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줄 것인지 애니메이션 총 길이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요. 애니메이션 세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멜은 뭐냐? 얘는 마야는 아예 초창기에 프로그래밍 툴이었어요. 그때 이제 멜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렇게 요거를 좀 많이 요거를 쓰는 툴입니다. 그래서 얘네로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을 하면 어떤 멜이 쓰였고 어떤 멜이 쓰였는지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워닝, 뭐 파일, 뭐 어쩌고 이렇게 뜨죠. 제가 아까 전에 뭐 어떤 거 이제 기능을 추가를 하면서 잠깐 좀 위험성 있는 좀 그런 기능이 좀 있었는데, 자, 그게 지금 여기에 표시가 뜬 겁니다. 현재 내가 쓰는 기능, 현재 내가 무엇을 했는지, 저장을 하면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자, 메일 스크립트와 파이썬을 쓰게 해주는, 자, 스크립트 에디터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얘는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려야지 그거를 수행을 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시면 여기 기능들을 사용을 하시면 어떤 기능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라는 이런 문구가 뜨는 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자, 하나하나씩 모델링을 해 나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좀 더 깊은 깊은 기능에 대해서, 기능의 깊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